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2022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됐죠. 2023년 이 확정안 오늘 대표님들에게 꼭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회의는 2022년 12월 23일 날 국회를 통과를 했죠. 통과해서 확정된 내용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존의 다른 영상들,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 나오고서 영상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확정안이 아닙니다. 통과된 것도 있고 변경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안 되고요. 확정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는요. 컨설팅 철학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기업인을 위한 안전한 절세.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가 추구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매달 우리 대표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결산 시즌이잖아요. 자, 세금을 지배하는 절세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법인의 결산,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처분을 당할 것이냐, 처분을 할 것이냐, 자, 완벽한 미처분 잉여금 처리 전략에 대해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세미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세금을 지배하는 핵심 전략 3가지, 비상장 주식 가치 조정의 극비 전략. 결국은 우리 법인은 주식회사잖아요. 자산의 이전이라는 것은 주식의 이전이고, 주식 이콜, 주식의 가치 이콜 세금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식 가치를, 그러니까 실제 우리 회사 가치가 아닙니다. 세법상 가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그 부분 다룰 예정이고요. 세미나는 2월 14일 1시 30분에서 4시 30분 저희 연구소가 있는 서초동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영상 하단에 세미나 링크를 띄워 놓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본론 내용 요약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이 좀 확대가 됐고요. 공제 한도도 상향이 됐어요. 기존의 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법인에, 우리 대표님들께 조금은 불리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가업 승계 관련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더 확대가 되고 상향이 되고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우리 법인하고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다뤘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그 부분 링크를 드릴 거고요. 오늘은 가업 승계, 가업 상속 공제에 관련된 것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존의 안은 어땠냐? 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매출 지금 기존에 작년까지 4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1조로 올리자 그랬어요. 1조로. 자, 그런데 실제로는 1조까지는 안 됐고요. 5천억 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출 기준은 5천억 원입니다. 5천억 원 미만 중소, 중견기업까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매출이 5천억 원까지는 안 된다. 그러시면 일단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공제 한도도 좀 상향이 됐어요. 기존에 업력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이었고 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0억, 30년 이상인 경우 최고 500억까지 됐거든요. 개정안에선 이거를 400억, 600억, 1000억까지 올리자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진 않았고요. 300억, 400억, 600억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 금액은 6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미만은 아예 해당이 안 돼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 30년이 넘었다. 내가 회사를 경영한 지 30년이 넘었다. 그러면 일단 최고 600억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는 이게 이제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100%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자동. 다시 말해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사후 관리 기간 단축. 자, 저희 예전에 10년이었어요. 이러다가 7년으로 바뀌었고 이제 5년입니다. 5년은 해볼만 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사후 관리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10년은 당연히 부담스럽고요. 7년도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5년은 유지할 만합니다. 자, 다음에 사후 관리 요건이에요. 자, 그동안에 가업 승계를 할 때, 자, 가업 승계는요, 일반적인 가업 승계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조특법,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다 조세특례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법이 아니라 승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들입니다. 자, 이런 조특법을 활용한 공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거 안 받고 내가 다른 방법, 조특법에 있는 거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 혹은 자회사를 활용한, 자녀회사를 활용한 승계 많습니다. M&A도 있을 거고요. 상장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IPO 위주로 좀 영상을 다룰 건데 다양합니다. 가업 승계, 가업 상속공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증여특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상속공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첫 번째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증여특례나 상속공제, 조특법을 활용한 방법, 오늘 그 방법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M&A, 또 IPO, 상장이죠. 이 방법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규모가 있는 많은 중견기업들이 상담을 의뢰해 왔을 때 저희는 주로 이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적인 방법, 바로 조세특례법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상속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대표님들이 가업상속공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뭐 기존에 500억 이제 바뀌어서 600억입니다. 600억까지 된다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활용도가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고용유지였습니다. 고용유지. 고용유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 7년간 통상 100%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직원의 인원 수입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의 80% 이상. 이것은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평균이에요. 7년 평균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총 급여가 7년 동안 80% 이상을 자,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근로자 수를 유지를 하든지 이렇게 부담스러운 항목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변경된 내용은 5년 통상 9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5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5년 동안 통상 90% 이상. 요게 개정안이었는데 그대로 통과가 됐고요. 자산 유지.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의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100%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아버지 지분이 100%였는데 제가 그대로 상속공제로 해가지고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유동성이 필요해서 이 물려받은 지분의 일부를 좀 활용하려고 해요. 이게 기존에는 20% 이상, 5년에는 10% 이상 하면 안 돼요. 상속공제 받은 주식은 내 거지만 이거를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뀐 개정안에서는 40%, 네, 요게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업상속공제라는 그 조특법의 혜택을 이용해서 당장은 세금 없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좀 활용해서 뭔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간은 활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 주식이지만 상속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활용을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40%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 자, 회장님들, 대표님들, 요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자녀한테 회사를 물려줄 때 상속공제나 뭐 증여특례를 활용해서 물려준다 할 때 자녀가 받았을 때 그 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40%다. 이거 적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20%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바뀐 것은 정말 잘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혜택을 주려면 상속공제를 통해서 줬으면 그 주식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간은 이게 굉장히 미미했는데 이제는 40%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자녀한테 회사를 물려줄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제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 네, 또 피상속인, 피상속인이에요. 제가 빨간 거로 해드릴게요. 피 보는 사람. 네, 물려주는 분입니다. 네, 상속인은요, 받는 사람이에요. 네, 상속인, 받는 사람. 대부분은 이제 뭐 우리 회장님이나 대표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런데 자, 피상속인, 네, 피상속인은 받는 사람 아닙니다. 네, 주는 사람.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 관리를 완화했다고 이제 이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 2023년 그럼 언제부터냐? 네, 2023년 1월 1일부터 이미 개시했습니다. 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천억이 아니라 5천억입니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 1조 아니에요. 5천억 원 기억하시고요. 자, 공제 한도의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 400억, 600억으로 상향됐습니다. 300억, 400억, 600억. 물론 가업을 영위한 기간 20년, 30년 이 조건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본 10년 이상 무조건 돼야지 자, 이 혜택은 받을 수 있으십니다. 또한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 누구예요? 대표님이나 회장님.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이거 중요합니다. 자, 피상속인. 자, 이게 2020년도에 소송이 있었어요. 자,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자, 기존에는 어땠냐면 최대 주주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최대 주주여야 되고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상장법인은 30%. 50% 이상, 물론 이 50% 이상의 특수관계인 합산이 되겠죠. 자, 50% 이상인 지분을 10년 보유, 10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40%로 바뀌었습니다. 상장법인은 20%. 자, 이거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자, 여기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 제가 쓴 게 아니라 기재부 자료 그대로 쓴 거예요.
기재부 자료에서 뭐라 그랬냐면 10년 이상 보유라 그랬어요. 10년 이상 보유. 저희가 실무적으로 컨설팅을 할 때 어떤 거가 가장 문제였냐면 회장님이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 50% 이상도 맞습니다. 근데 이 50%의 지분이 10년 전부터 있던 지분은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여러 사람이 했다가 아니면 투자를 좀 받았다가 내가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승계를 해야겠다. 그럼 지분을 사들이잖아요. 네. 승계 당시는 50%가 맞아요. 증여 특례나 상속 공제 시점에는. 그런데 10년 전부터 50%.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건데요.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상속을 할 주식, 증여를 할 주식이 10년 동안 줄곧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주식이냐, 아니면 10년 경영 동안 10년을 경영했고 특례나 상속을 할 당시에 50%냐. 자, 이게 이제 헷갈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뒷부분에서 이제 얘기해 드릴 텐데, 어쨌든 세법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고 보유한 주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지금은 내가 50%인데 10년 전에 50%가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실제 대표님 주식이 맞아요. 실제로 처음 설립 때부터.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네, 주식의 일부를 타인 명의로 두신 거죠. 그랬다가 승계를 해야 되니까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자, 갖고 올 때 차명 주식 회수로 갖고 온다면 이거는 원래 내 거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갖고 오시냐면 그냥 저가 거래를 하세요. 저가 거래. 양수도로 하신다는 거죠. 형식상 진짜 내 건데 차명 주식이라는 거를 검증할 만한 증거가 많지 않아. 그러면 그냥 저가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회사가 이런 케이스였어요. 원래 회장님 주식인데 9년 7개월 전에 9년 7 아주 옛날에는 뭐 비일비재 했으니까요. 액면가 거래도 9년 7개월 전에 이 주식을 저가 거래로 사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증여 특례를 받으셨어요. 30억을. 그런데 추징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추징이냐면 자, 9년 7개월 전에 양수도해 오신 이 주식은 가업, 그러니까 증여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10년 보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래서 한 4억 정도 추징이 나와서 상담을 의뢰한 케이스였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법상에는 10년 보유라고 나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 판례에는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이제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자,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뭐 이런 조건들이 있죠. 네. 이 한도가 다 10년 이상이라는. 그런데 현재 10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0이 아니라 40%죠. 현재 40이냐 아니면 이 주식 전체가 40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 판례에서는 대법원에서는 네, 보유보다는 경영을 먼저 우선적으로 봤고요. 10년 보유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10년 보유가 아니어서 이 과세한 것을 부당하다고 네,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표님들 혹시 이제 내가 주식을 지금은 50%가 넘는데 이게 아직 10년이 안 됐어. 이런 경우에도 네, 재고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40%에서요, 50%로. 불과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증여특례 해드릴 때, 대표님 지분,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합해서, 그러니까 친족 합해서 49%여서 증여특례를 못하는 그런 대표님을 만났었는데, 임원의 주식이 있어서, 임원 주식 15%가 있어서 합하면 50%가 넘죠. 그래서 증여특례를 해드렸는데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자, 증여특례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할 때 우리 친족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은요, 참 이게 어려워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국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동할 때는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따지는 거예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은요, 친족 플러스 지배주주와 임직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 회사에 우리 가족들 합해서 지금 세법이 바뀌어서 40%잖아요. 가족들 합해서 한 30%고 이게 어떠한 연유로 우리 임직원들이 10% 이상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증여특례 요건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세법이 개정한 게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아마 최고의 어떤 혜택이 있는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대표님들 잘 활용하셔서 업체 규모가 뭐 100억 이상이다 하면은 일반 증여를 갖고서 승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증여특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변경된 내용만 우리 확실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대표님. 첫 번째, 5천억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5천억, 매출이 5천억 안 돼? 일단은 우리 가업상속 공제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 무조건 다 되느냐? 자, 금액 그 한도가 중요하죠. 300억, 600억, 400억 이런 기준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무조건 10년은 넘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10년만 넘었다 300억, 20년 넘었어 400억, 30년 넘었으면 600억까지는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네. 사업용 자산만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세법 개정이 돼서 한도가 올라가니까 대표님들이 너무 안심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상속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상속공제 진행하다 보면 사업무관 자산들이 너무 많으세요. 요거 좀 미리 체크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피상속인 요건이 완화됐다고 말씀드렸어요. 50%에서 40%로 중요하죠. 사후관리 완화. 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년. 자, 업종, 고용, 자산 유지 요건이 완화됐다. 그 세법 개정안에서 자, 중분류를 대분류로 바꾸자 업종을. 근데 요거는 통과 안 됐습니다, 대표님. 업종은 그대로 중분류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자,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총급여 90% 이상, 자, 가업용 자산의 40%까지는 처분이 가능하다. 네, 요 변경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변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자, 우리가 10년 예전에 이제 예전도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업을 일단 10년 이상 영유는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한다는 요건이에요. 자, 50% 이상이어야 돼요. 특수관계를 포함해서. 자, 요게 물론 지금 이제 40%로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맹점이라는 거죠. 자, 과거에
2020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과세 당국에서 과세를 했습니다. 증여특례 받았는데 이 중에 일부는 10년이 안 된 주식이네, 이래서 과세를 했다는 거죠.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 이유는 자, 가업승계 명목으로 증여를 하였고 과세 당국에서 과세를 했지만, 자, 원심에서 10년 이상 보유를 한다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거의 조세특례법,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분이 실제 가업을 10년간 유지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50%를 만족시켰고, 근데 그 50%가 반드시 10년이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40%입니다. 그러면 이 40%가 10년 동안 유지된, 10년 전부터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지금 다룰게요. 증여특례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이 부분에서 그 10년 이상이란 의미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년이 돼야 되는 주식이냐,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가업 승계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와, 나 지금 이제 30년 넘었는데 그럼 600억까지는 뭐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 500억이니까 오케이, 끝났어. 이건 아닙니다.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이요, 실제 저희가 이제 상속이 발생해서 의뢰를 하셔서 상속공제를 검토를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냐? 대표님 가지급금, 그리고 임대형 부동산, 다 이런 거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금융자산, 그리고 자회사 주식, 차명 주식,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무관 자산이 나오고요. 사업무관 자산이 나오면 이거 일반 상속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상속세 재원, 이런 부분. 그리고 상속의 가장 큰 맹점은요, 그 시점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세금은 당연히 준비를 못하죠. 주가. 자, 우리 상장 주식들은요, 거래가 되니까 거래가가 주가가 되지만 우리 비상장 주식회사는요, 세법상 주가입니다. 실제 우리 회사 가치가 높던 않던 전년도에 어떠한 이유로 이익이 높았다, 주가 확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관리.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세법이 바뀌어서 조특법이 우리한테 되게 좋게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도도 높아졌고 유지기간도 짧아졌습니다. 5년으로.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업무관 자산이 상상 외로 많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해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가업상속공제를 좀 활용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표님이 생각하셨던 거랑 실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다음 시간에 다룰 거기 때문에 대표님들, 오늘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독, 알림 설정, 이 종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 꼭 체크해 주시면,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아졌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업무관 자산. 두 번째, 그 당시 우리 주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자, 세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설립할 때 우리 회사 자본금 3억으로 설립하셨어요. 너무 잘 키우셔서 30년간 너무 잘 키우셔서 우리 회사 600억 됐습니다. 상속공제 이게 업무관 자산이 0%예요.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0%라 그럴게요. 그래서 자녀한테 600억을 세금 1원도 안 내고 상속공제 활용해서 넘겼어요. 자녀 세금 안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가 우리 회사를 뭐 천년 만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할 때는 자, 이때 취득가가 제가 퀴즈 내볼게요. 대표님 설립할 때 3억짜리 회사예요. 넘겨줄 때 600억으로 넘겨줬습니다. 자녀가 이 회사를 그대로 유지를 잘해서 600억에 넘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600억에 상속받아서 600억에 넘겼으니까 자, 양도세 얼마일까요? 0원? 아닙니다. 자, 이때는 취득가가 600억이 아니라 3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597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는요. 공제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세금 이연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가 크다면 무조건 이 제도는 활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준비할 건데요. 방법이 많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그 방법을 순차적으로 다룰 거고요.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 규모가 100억 이상이라면 일반 증여를 활용한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네. 자회사 우리 지금 스핀오프 영상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스핀오프를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M&A나 IPO를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거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일반적인 증여로는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요. 적어도 100억 이상이다. 그렇다면 M&A나 IPO 대표님 회사를 상장한다는 게 아니라 스핀오프를 활용한 자회사 상장을 활용한 파격적인 절세 방안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한 번 더 할게요, 대표님. 2월 14일 저희 정일가업승계 연구소에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지금 결산 시즌이잖아요. 자, 결산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월 전, 지금 2월이 제일 중요해요.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처분을 당할 거냐, 처분을 내가 할 것이냐,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2월에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완벽한 잉여금 처리 전략, 또 주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방법은 많은데 영상에서 다 말씀을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분을 저희 세미나에서 낱낱이 공개할 거고요. 자, 세미나에 저희 정일의 가업승계 연구소의 전문 연구원들 미리 준비해서 대표님들 궁금한 부분 그날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 신청은요. 전화로 하셔도 되고 영상 하단에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고 남겨주시면 가장 정확한 신청이 되니까요. 영상 하단에 세미나 신청 링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들 올해 가장 힘든 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열심히 해오신 사업이 올해도 더 성장하기를 기원하고요. 그 성장에 저희 정일의 가업승계 연구소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